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확정하고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체납자 공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것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389명의 명단이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개인 266명이 87억여 원, 법인 99곳이 58억여 원 등 모두 1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가 342명, 1억에서 3억 원이 19명, 3억 원을 초과한 사람은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6억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충남도가 금융기관에게 탈석탄 금고 정책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50여일 동안 이어진 장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 발전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국내 금고 운영 금융기관 가운데 탈석탄에 참여하지 않은 9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필요한 은행을 선정할 때 평가 기준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시켜 석탄 화력 발전 투자 축소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파트 건설은 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등 상처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군에 따르면 예산지역주택조합은 예산읍 대회리 235-19번지 1원 34,807제곱미터에 8동 657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25일 조합원 338명을 모집해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설 예정 기간은 물론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가 기간이 모두 지났고 지난해 11월에는 버스터미널 옆 홍보관도 자진 철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진척된 것이 없다며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분담금 등을 정산한 뒤 동의서를 받아 군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아무개 전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군이 중앙부처 유권 해석과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 직권 말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결문을 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6명이 김 전 조합장을 상대로 낸 1억 5,5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10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예산경찰서는 지난 2018년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해 조합원들이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신탁사로 보낼 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받고 허위 중복 자료로 신탁사를 속여 지급 요청을 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4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담당 공무원 등은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태안군이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 신속민원 처리과 김수열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안군청 신속민원 처리과 주택팀에서 근무하는 김수열입니다. 예, 먼저 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내년 주택개량 사업 80동, 빈집 정비 사업 61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134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먼저 주택 개량 사업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 주민,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분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로 주택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되어야 지원 가능하고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빈집 정비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여 주는 사업으로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하고자 동당 4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건축물의 마감재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이 사업 대상으로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비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688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지원금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을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지원 유형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군요. 예, 그렇다면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 방법과 또 대상자 선정 과정 등도 궁금할 텐데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신청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군 신속민원 처리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군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 잘 숙지해 두셨다가 신청하고 싶은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래된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 개량 사업, 장기간 방치되어 흉물화된 빈집 철거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미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또한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 등 정주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예, 해외 사례를 보면 빈집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미관 정비가 잘 되면 그런 문제들도 함께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신속민원처리과 김수열 주무관이었습니다. 당진시와 서산시가 전국 시단위 기초지자체 77곳 가운데 2020년 상반기 고용률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집계 결과를 보면 서울 등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시지역 가운데 당진시와 서산시가 각각 고용률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진시 고용률은 68.1%, 서산시는 66.5%로 1위는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비대면 취업 프로그램인 충남 잡다한 페스티벌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도민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취업 상담과 화상 면접도 할 수 있는 구직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는 2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잡다한 페스티벌로 이름 붙여진 이번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103곳으로 구인 인원은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는 8,200여 명에 달해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의 학대 피해 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이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 혁신 우수 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전국 845건의 사례 가운데 16건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으며 충남에선 유일하게 서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서산의 사례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여러 번 반복되는 진술을 막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우수 사례들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7,3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6,498억 원보다 13% 증액된 규모입니다. 군은 예당 후 덕산온천 주변 인프라 확충과 충남도 균형 발전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비와 충남도비 보조금은 2,835억 원으로
275억 원 늘었습니다. 내년도 재정 자립도는 11.7%로 올해보다 1% 감소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다음 달 8일 예산군 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17회 예산 황토 사과축제가 이번 주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예산군이 주최하고 예산능금농협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예산지역 사과의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요. 올해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온라인 품평회와 전시회, 농특산물 판매전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양군과 특수화장실 제조업체 TX바이오가 370억 원 상당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업체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70억 원을 투자해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일대에 공장을 신축합니다. 청양군은 협약을 통해 군민 우선 고용을 유도할 계획으로 TX바이오는 이동과 탑재가 가능한 미생물 활용 특수 화장실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예덕 상무사가 국가민속문화재인 보부상 유품 25점을 예산 보부상 박물관에 기탁했습니다. 유품들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박물관 개관기념 특별 전시회에서 공개됩니다. 예산군은 이날 행사에서 예덕 상무사의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농가의 유기농업 자재와 종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자재를 비롯해 청보리와 호밀 등 녹비작물 5종과 무당벌레 등 천적 25종의 구입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희망농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생산공정 전문가 과정의 경우 교육 후 관련 기업체로 80% 이상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플로리스트 강사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10여 명도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 금마면 새마을 부녀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녀회는 지난 17일과 18일 김장김치 400포기를 담갔는데요. 김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 1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에는 18도, 한낮에 19도로 일교차는 크지 않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오랜만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충남 전 지역 17도에서 18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흐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떨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큰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전이나 혈관 질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뇌졸중 위험군이라면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1명이 새로 감염시키는 인원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과유불급이라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만큼은 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